여러분 안녕하세요. PC를 사용하시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지금부터 PC 사용 시에 접하게 되는 대표적인 불편하거나 곤란한 상황을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컴퓨터를 이용하시다 보면 마우스나 키보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에 굉장히 난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키보드나 마우스만으로 컴퓨터를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해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키보드가 안 될 경우가 되겠습니다. 키보드가 안 될 경우는 가상 키보드를 꺼내서 그 키보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단 작업 표시줄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면 터치 키보드 단추 표시라고 나오죠. 여기를 체크해 줍니다. 그러면 작업 표시줄 우측 끝에 보시면 키보드 표시가 나오게 돼요. 이 터치 키보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클릭해서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가 나오게 됩니다.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단에 키보드 모양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직접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쓰시던 키보드와 똑같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가짜를 누르면 영문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좌측에 있는 숫자 버튼 누르시면 숫자와 그 다음 특수 문자가 나오게 되죠. 이런 부분은 스마트폰과 비슷하죠.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좌측 상단에 있는 키보드 설정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러 가지 키보드 형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키보드 모양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작은 키보드를 꺼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다시 그 옆에를 누르시면 양쪽으로 떨어진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이 기존에 쓰시던 키보드와 동일한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시면 키보드를 띄워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곳에 키보드를 배치를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필요 없으시면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터넷 검색을 하실 경우에는 터치 키보드를 꺼낼 필요 없이 네이버에 접속을 하시면 여기에 키보드 모양이 나오게 되죠. 자, 입력창에 있는 키보드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서 키보드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브라우저든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키보드를 꺼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마우스가 안 될 경우죠. 키보드는 그나마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마우스가 이용이 안 될 때는 굉장히 난감하죠. 자, 마우스가 안 될 경우에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 단축키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창들이 많이 열려 있을 경우에 갑자기 마우스가 안 되게 되면 굉장히 난감하죠. 자, 이럴 경우 여기 있는 창들을 한꺼번에 감춰주거나 보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키보드에 있는 윈도우 키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 D를 누릅니다. 그러면 바탕화면 가리기가 되겠죠. 다시 윈도우 D 누르면 다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를 보셔야 되는데 마우스가 없으면 창을 움직일 수가 없죠. 자, 이럴 때는 윈도우 D 버튼을 눌러서 바탕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 메모장이 제일 앞에 나와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런데 이거 말고 뒤쪽에 있는 창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럴 경우 뒤쪽에 있는 창으로 가기 위해서 창간 이동하는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키보드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탭 키를 한번 눌렀다 띱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열려있는 모든 창들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탭 키를 한 번씩만 터치를 해서 창 사이를 이동을 할 수가 있죠. 내가 원하는 창으로 가기 위해서 그 창에 하얀색 박스가 쳐 있는 것을 움직이게 한 다음 거기서 손을 떼면 바로 그 창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동을 했어요. 그 다음 손을 띄죠. 탭키도 전부 띄워줍니다. 그러면 그 창이 제일 위로 올라오겠죠. 자, 다시 Alt와 탭을 누른 상태에서 이번에는 여기 있는 창으로 가볼게요. 자, 다시 탭키 손을 띄면 지금 0813 폴더가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Alt키 누른 상태에서 탭키를 한번 터치합니다. 자, 그 다음 메모장으로 움직여 볼게요. 탭키 띱니다. 그러면 여기는 메모장이 위로 올라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원하는 창들 사이를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단축키인데요. 이 상단에 보시면 메뉴들이 있죠. 이 메뉴들을 선택을 할 때는 일단 Alt 키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보통 파일이 선택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엔터를 칩니다. 그럼 아래쪽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또 나오게 되죠. 여기서 화살표로 이동을 해서 해당 메뉴로 가도 되지만 그 메뉴 옆에 보면
이렇게 알파벳이 보여요. 여기도 있죠? 모든 프로그램에는 다 붙어 있을 거예요. 그 알파벳을 누르면 바로 해당 메뉴가 실행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새 창을 열어볼게요. 새 창은 W죠. W 눌러볼게요. 그러면 새로운 창이 바로 열리게 되죠. 자, 여기서 또 Alt키 누르면 또 파일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화살표를 이용하거나 또는 그 옆에 있는 알파벳을 이용을 해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윈도우에 실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마우스가 없더라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마우스를 써야만 하는 상황이 있죠. 그럴 경우는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마우스 커서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을 위해서 제어판으로 가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마우스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럴 경우에는 또 단축키를 이용해서 가셔야 되겠죠. 윈도우 R키 누릅니다. 그러면 실행창이 나오고요. 여기다가 컨트롤이라고 치세요. 컨트롤 치시고 확인 엔터 칩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 설정 변경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접근성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키보드에서 탭키를 누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점선 박스가 나오게 되죠. 자, 이 점선 박스를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접근성으로 이동을 시킨 다음 엔터 치세요. 접근성 센터로 다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점선 박스를 마우스 작동 방법 변경으로 이동하시고 다시 엔터 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우스 켜기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이 마우스 켜기에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엔터를 치지 마시고요.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체크가 되겠죠. 다시 키보드의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아래로 내려간 다음 마우스 키 설정 엔터 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마우스 키 켜기라고 나오죠. 또 스페이스 누르시고요. 자, 이번에는 또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낮음 상태에서 여기 있는 슬라이드 바를 높음으로 최대한 옮기세요. 포인터 속도가 낮게 되면 키보드에 있는 키로 움직이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속도를 좀 높입니다.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를 또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아래 거 느리게는 어떻게 해요? 또 탭키 누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또 제일 끝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 다음 적용을 눌러야 되는데 적용은 탭키를 이용을 해서 계속 내려가다 보면 확인이라는 부분에 파란색 박스 표시가 보이시죠? 자, 화살표 눌러서 적용으로 이동하시고 엔터 칩니다. 그러면 적용됐어요. 그리고 다시 확인 치시면 이제 마우스 설정이 완료됐습니다. 자, 창 닫아야 되겠네요. 창은 어떻게 닫아요? 창은 마우스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키보드로 닫아 주실 수 있습니다. 키보드에 보시면 우측에 키패드가 보이시죠? 이 키패드에서 8, 2, 4, 6이 상하 좌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클릭을 해줘야죠. 클릭은 5번 키입니다. 상하 좌우에 중간에 있는 5번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닫아줄 수가 있겠죠. 이제 키패드에 있는 키를 이용을 해서 마우스를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8, 2, 4, 6은 상하 좌우고요. 그 옆에 있는 1, 3, 7, 9 키는 대각선이 되겠습니다. 자, 1번 키 하게 되면 아래쪽과 좌측 대각선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과 2번 사이에 있는 3번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8번과 4번 사이 7번을 누르시면 또 상단 대각선, 8번과 6번 사이에 9번 누르시면 우측 대각선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 다음 원하는 곳에 가셔서 5번 키를 누르시게 되면 바로 클릭이 되게 됩니다. 그 대신 이 휴지통을 열려면 어떻게 열죠? 더블 클릭해서 열죠. 키패드 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누르는 게 아니고요. 더블 클릭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5번을 연타를 2번 칩니다. 그러면 바로 열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창들 닫으실 때는 일일이 이 마우스 키를 움직일 필요가 없죠. 컨트롤 W 해주시면 창 닫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키보드나 마우스 없을 경우에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급하실 경우에는 활용하기가 좋으니까 잘 기억해 놓고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 바탕화면이 거의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파일 이동하거나 복사하거나 작업을 하시다가 보면 바탕화면에 점점 이렇게 아이콘들이 늘어나죠. 자, 이걸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일일이 열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한 번에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은 배치 파일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메모장을 하나 엽니다. 자, 키보드에서 메모장만 치시면 되겠죠? 자, 메모장 여신 다음에 이게 배치 명령어인데요. 이거는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더라도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윈도우의 기본 기능이죠. 이 명령어도 일일이 쓰시려면 복잡하니까 본 영상 하단에 있는 제목 설명란에 올려놓았으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서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 파일에서 저장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txt 파일로 저장이 될 거예요. 이 txt 파일을 배치 파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뒤에 확장자가 안 보일 수가 있죠. 확장자가 안 보이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확장자가 보이도록 바꿔주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작업 표시줄에서 탐색기 누릅니다. 그 다음 보기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우측 끝에 파일 확장명이라고 보이죠? 여기를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보이지 않던 확장자명이 전부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txt 한번 터치하시고요. 또 한번 클릭하신 다음 여기서 txt를 bat 배치 파일로 바꿔줍니다. 이거는 실행 파일입니다. 이해하면 이제 이 배치 파일만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해할게요. 자, 그러면 모양이 지금 바뀌었죠? 이제 이걸 더블 클릭하면 확장자 명대로 전부 폴더를 만들어서 모아주게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해볼게요. 더블 클릭합니다. 자, 어때요? 정리됐죠? 여기 보시면 .jpg죠? 자, 이거 열어볼게요. 그러면 바탕화면에 있던 jpg 파일은 이 폴더로 전부 모아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mov 영상이네요. 자, 열어볼게요. 영상 파일은 영상 파일대로 또 모아주게 되겠죠. 그 다음 zip 파일은 zip 파일끼리 또 모아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바탕화면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파일들을 확장자 명끼리 묶어서 폴더로 모아주게 됩니다. 아주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폴더끼리는 모을 수가 없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폴더는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 바로가기의 경우에는 확장자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가기는 그대로 있고 확장자 명이 있는 파일들만 전부 모아주게 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파일들 한 번에 정리할 때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윈도우 작업 표시줄에 리소스를 표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이용을 하시다 보면 지금 속도가 느려졌는지 빨라졌는지 검사를 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조금 느려진 것 같은데 얼마나 느려졌는지, 지금은 속도가 잘 나와요. 그러면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걸 일일이 들어가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귀찮고요. 그 다음에 지금 컴퓨터가 좀 느려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CPU 사용률을 한 번씩 체크를 하면 다른 곳에서 컴퓨터 자원을 많이 잡아먹는지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일일이 다 들어가서 확인하려면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런 것들을 작업 표시줄에 간단하게 표시를 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Xmeter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앱은 상단 주소창에 있는 이 주소로 접속을 하셔서 바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주소도 본 영상 하단 제목 설명란에 올려놨으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여러 가지 기능을 다 같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매를 해서 이용하셔야 되는데 여기 프리라고 돼 있죠. 이 기능만 이용하셔도 충분히 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여기 있는 무료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다운로드 합니다. 다운로드 다 됐죠. 여기 있는 화살표 눌러서 폴더 열기 한 다음 파일 바탕화면에 꺼내 놓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전부 닫고요. 실행하겠습니다. 자, 설치할 건지 물어보죠. 어그리 하고요. 인스톨 합니다. 이 앱은 컴퓨터 자원을 많이 잡아먹지도 않고요. 거의 사용률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속도에도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시동을 하셔야 된다고 하죠. 자, 오케이 하고 재시동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시동하고 실행하시면 이렇게 작업 표시줄에 도구 모음 표시하겠냐고 물어봐요. 예 합니다. 이렇게 창이 하나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단 작업 표시줄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전부 표시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CPU 사용률, 저장 공간, 스토리지, 그 다음에 메모리 사용률 나오고요. 네트워크도 나오게 되죠. 자, 다른 걸 다 꺼보고요. 네트워크만 남겨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네트워크 상태 표시줄이 나오게 되겠죠. 이 속도를 얼마 만에 한 번씩 계속 고쳐줄지 여기에 보여주게 됩니다. 3초마다 계속 속도 측정을 해주는 거죠. 자, 지금 0 상태죠.
제가 인터넷을 전혀 쓰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인터넷을 썼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를 실행했는데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속도가 바뀔 거예요. 자, 계속 속도가 변경이 되죠, 지금.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영상을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영상이 나오게 되면 속도가 계속 바뀌죠. 이렇게 현재 인터넷 전송 속도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리기와 올리기가 되겠죠. 파일을 올릴 때 속도와 내려받을 때 속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네트워크 속도뿐만이 아니고요. CPU 같은 이용률에도 많이 도움이 돼요. CPU 켜보시면 이렇게 막대가 나오죠. 자, 이 막대가 채워지면 사용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게 되죠.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많이 차 있어요. 남은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컴퓨터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지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보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지금 전체 메모리 중에 이 정도를 쓰고 있는 거예요. 파란색이 쓰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이 파란색이 굉장히 높아서 빈 공간이 얼마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컴퓨터 속도가 완전히 또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런 거는 여러분이 컴퓨터에 이상한 프로그램이 없는지 한 번씩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서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나쯤은 설치해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자, 그 다음은 압축을 푸는 방법인데요. 압축 푸는 방법은 다 아시죠? 더블 클릭해서 푸셔도 되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해서 압축 풀기에서 풀어도 되죠. 문제는 내가 압축한 파일이 아니고 어딘가에서 받았어요. 자, 근데 왠지 찝찝합니다. 거의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것의 90%는 압축 파일에 포함된 바이러스를 그냥 압축을 푸는 바람에 감염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압축한 파일이 아니고요. 압축한 파일을 다른 곳에서 받은 것을 열 때는 정말 조심해서 여셔야 돼요. 이 방법은 안전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압축 파일을 풀어주는 거예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바이러스도 절대 그 안전 폴더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능은 다른 압축 프로그램은 없고요. R집만 가지고 있는 R집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R집을 설치를 해볼게요. 네이버에서 R집 치시고요. 아래로 내려가시면 R집 Rtools라고 나오죠. 이런 공개 프로그램을 받으실 때는 반드시 해당 사이트로 가서 받기를 권합니다. 이런 공개 프로그램에 묻어와서 감염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받지 마시고요. 반드시 그 해당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사이트에서 직접 받기를 권해요. 자, R집 Rtools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설치하기라고 있죠? 설치하기 합니다. 자, 다운로드 됐네요. 자, 눌러서 폴더 열기 한 다음 바탕화면에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행합니다. 동의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 아래 보시면 RC 추가 설치라고 되어 있죠? RC는 여러 가지 사진이나 이미지 보는 프로그램인데요. 필요 없으시면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필요하시면 설치하시면 되겠죠? 설치 시작합니다. 이 Rtools에서 나오는 앱들을 잘 사용 안 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광고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거는 잘 보시고 필요 없으면 다 끄시면 돼요. 줌을 검색 엔진으로 주면 줌이 검색 엔진으로 되고요. 쿠팡 위메프, 하프크롭 제휴가 또 추가되니까 그런 거 싫으시면 전부 끄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설치하겠습니다. 다 설치가 되게 되면 알약 설치해 보겠냐고 물어보죠. 이것도 필요 없으시면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디펜더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알약은 끄고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전부 설치됐다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닫고요. 자, 이제 압축된 파일이 있을 경우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주시면 메뉴 중에 여기에 압축 풀기와 R집으로 압축 풀기가 있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안전 폴더의 압축 풀기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안전 폴더의 압축을 풀어주게 되는 건데요. 이 경우에 아무리 바이러스가 있더라도 절대 감염되지 않습니다. 안전하죠. 자, 해볼게요. 자, 압축 풀 위치를 지정을 하라고 하죠. 자, 안전 폴더를 하나 만들어 두시면 되겠죠. 바탕 화면에 안전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안전 폴더라고 다른 안전 폴더가 아니고요. 그냥 일반 폴더를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테스트라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폴더를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폴더가 안전 폴더가 되고요. 이 폴더 외부로는 절대 다른 기능이 유출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죠.
일정의 안전보호막을 쳐놓고 그 안에다가 압축을 푸는 거예요. 확인합니다. 안전 폴더에서 열리지 않는 파일이 있으면 바이러스 검사 후에 일반 폴더로 전환하라고 하죠. 이 안전 폴더의 특징상 열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 파일을 바이러스 검사를 일단 한 다음, 그 다음에 일반 폴더를 전환하면 전부 열리게 되겠습니다. 자, 안전 폴더 열기로 한번 열어볼까요? 그러면 몇 개 폴더 열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안에 바이러스가 있을 경우 그 바이러스가 처리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안전 폴더에 의심되는 파일을 넣어놓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폴더에 바이러스 검사를 해줘야 되겠죠.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저 같은 경우 디펜더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로 검사하겠습니다. 자, 검사 옵션이라고 나오죠.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여기에 사용자 지정 검사라고 있어요. 자, 이걸 선택을 하시고요. 지금 검사합니다. 그러면 뭘 검사할지 물어보죠. 자, 바탕화면으로 갈게요. 그 다음 지금 우리가 금방 만든 테스트 폴더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끝났네요. 자, 위로 가보시면 현재 위협이 없다고 나오죠. 10개 파일을 검사했다고 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안전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검사를 해주시면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죠. 자, 이제 테스트 폴더 열어보면 안전 폴더라고 여기 돼 있어요. 그죠? 자,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일반 폴더로 전환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반 폴더로 전환됐죠?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폴더는 일반 폴더가 됐습니다. 이렇게 꺼내놓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앞으로는 알약에서 압축을 풀 때 안전 폴더를 이 폴더로 지정을 하시면 그때마다 이렇게 풀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PC 사용 시에 접하게 되는 불편하거나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는 4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